자, 오늘은 고조선인데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지도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문화권은 얼마나일까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여기 지도 보이시죠? 여기 지도 보이시죠?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이런 녹색의 바탕에 있는 나라가 그 당시의 고조선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 옛날에 여기가 고조선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역시 유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이 문화권은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고 한다면은 크게 세 가지 문화권이 유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알아놔야 되겠죠. 첫 번째가 비파형 동검입니다. 동검. 두 번째는 이제 고인돌이고요. 세 번째가 미송리식 톡이에요. 선생님, 뭔가 낚시 익어요. 맞아요. 낚시 있죠?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청동기의 문화를 설명을 할 때 그때 등장했던 동검, 그 다음에 고인돌,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가 대표적인 고조선의 문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그 청동기 수업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별표를 이빠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고조선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단군 신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태어나서 한 번 정도는 단군 신화를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이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밑줄을 치면서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누가 있냐면 환인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환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이 맨날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야, 너는 그렇게 땅이 좋냐? 그럼 내려가 임마. 그래서 내려갑니다. 이때 누구를 보냈냐면요, 3,000명의 신하를 보내서 같이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게 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신하들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이때 이 신하들이 3명만 아니라 자그마치 3천여 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3천 명이 침입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강한 놈이 침입을 해서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때 드디어 이제 우리의 조상님인 누가 나옵니까? 곰이 등장을 하고요. 호랑이가 등장을 해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동굴에 박혀서 쑥과 마늘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시다시피 곰은 이제 마늘을 먹고요, 호랑이는 못 먹죠.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호기심 천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로 곰이 마늘을 먹나요? 라는 이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그 마늘 향이 나는
그 마늘빵 있죠. 그것도 줬는데 곰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인데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하필이면 그 곰이 뭐가 되냐면 여자가 되고요. 아까 그 환웅이 이 곰과 뭐하죠? 결혼을 합니다. 환웅이 임시로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가 되고 이 애 이름이 뭐냐? 당군왕검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던 이야기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신화가 그냥 단순히 구라다, 허구다라고 해서 쌩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 구라를 가지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추측하는 게 우리 이 중학교 수준의 레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군 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을 한번 추측을 해 보자면요. 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환인이라는 사람이 땅으로 내려와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신이잖아요. 신이 내려왔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얘 혼자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3천 명의 신하들도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얘도 뭡니까?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뛰어나죠.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해서 선민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민사상. 여기서 말하는 선민사상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 아까 전에 선생님 치킨 하나 시켜 먹었는데 똑같아요. 선민이 뭐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사기꾼의 냄새가 나죠.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계급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3,000명의 신하가 있고요. 환인이라는 이제 왕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급 사회가 있었구나, 청동기니까 계급 사회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신하들 이름 중에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름 앞에 풍, 우, 운이라는 이 한문이 무슨 뜻이냐면 바람, 비, 구름 뭐 이런 뜻입니다. 신하들의 이름을 왜 자연 기후와 관련된 날씨죠. 날씨와 관련된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라고 한다면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지었겠죠. 여러분들 이름은 어때요? 선생님 이름은 이제 김기현인데,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라고 했더니, 김은 이제 금기현이고, 기는 트일 기자입니다. 터기자라고 해서 트여라. 그 다음에 현이 어질 현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조합을 해보면 이 어지람이 트여서 돈을 벌어라 이런 뜻이었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았을 당시에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대학 교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이 어지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돈을 벌어라는 뜻을 이름에 지어주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뭐 반은 성공했고 반은 실패한 학교 교사가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 지었던 사람의 가장 원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풍우운사로 지었다라는 건 그때 당시에 이 날씨를 굉장히 중시 여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와 관련된 게 뭡니까? 그렇죠. 농사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곰이 나오는데요. 곰과 이제 호랑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진짜로 곰과 호랑이가 마늘 먹었다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이거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신석기 때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토테미즘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아까 지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했던 이 부족들 있죠. 선민사상. 이 선민 부족과 결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당군 왕검인데, 이름이요. 당군과 왕검을 잘라서 보시면, 당군이라는 건 이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보통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짱을 말하는 거죠. 제사짱이라는 사람이고, 왕검은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왕검이라는 이 직함을 가진 사람은 제사도 지내고 정치력도 발휘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과 뭐 스님, 대통령과 뭐 목사님, 대통령과 뭐 교황의 직함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전무후무한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사와 정치가 한 명이 다 한다라고 해서 재정일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당군 신화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요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조선의 팔조법 여기 나와있죠. 다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두 번째,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세 번째,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만약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치러야 한다. 자, 8조법인데 교과서에 법이 몇 개밖에 없냐면 3개밖에 없죠. 그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법은 3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한서 시리즈라는 이 책인데, 근데 이 책에서는 8조법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때 당시에 기록에 남아있는 건 3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 3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개의 법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국가였을까를 한번 추측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생명을 중시 여겼다. 두 번째는 이제 노동력을 중시 여겼다. 왜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라는 거는 개인재산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이제 개인 사자죠. 사생을 침해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재산을 인정했다라는 건 뭐냐면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50만 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갚는다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노비가 존재했다.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노비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또 아는데, 여기 없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적어 본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는 농경 국가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뭘로 갚습니까? 그렇죠. 곡식으로 갚았다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하나 더 추가해서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돈이라는 게 있더라. 화폐를 사용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강의만 듣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과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받아 쓰시고 여기 교과서 옆에 부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지금 법이 8조법인데 3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5개의 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해서 채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제가 제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온라인 계약하게 되면 이 강의가 링크에 걸릴 텐데, 이 과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출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강의를 다 들으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고요. 난이도도 가장 높은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고조선의 이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매미 아시죠? 매미. 매미가 그 애벌레로 한 7년인가요? 6년인가요? 살다가 몇 달 뒤 이렇게 끝나잖아요. 전성기가 매우 짧았다. 그래서 굉장히 구슬피 우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슬픔의 상징인데, 집에서 낮잠 자는 이제 저나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빡침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아무튼 그 매미가 있는데, 이 고주 살짝 선생님 봤을 때는 매미 같아요. 보시면 매임이 아파. 내 매임이 아파. 매임이 아파요. 자, 발전 가지고 보시면요. 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당연히 여기는 이제 탄생, 여기는 이제 멸망이겠죠. 자, 앞으로 여기 나오는 건 다 BC입니다. BC. 선생님, BC AD는 옛날에 설명을 했죠. BC인데 언제 생겼냐? 삼국유사에 의하면 기원전 2333년에 이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한 24세기죠. 그러니까 24세기 BC 24세기입니다. 굉장히 옛날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BC 4세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BC 3세기, 그 다음에 BC 2세기, 그 다음에 멸망이 108년입니다. 이때도 뭐 BC 2세기긴 한데 108년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데, 지금 이 선에 있는 상으로는 여러분들 뭐 BC 24세기와 BC 4세기가 딱 이제 절반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거 아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24부터 4라면은 3, 2. 그래서 여기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은요 여기입니다. 이 앞에 있었던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기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잘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 매미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매미와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기록이 잘 없어요. 드디어 이제 이 BC 4세기쯤 돼야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무슨 기록이 나오냐면 우리나라 역사책이 아니라 중국 역사책에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하였다라고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립은요, 갈등 관계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는 서로 이제 뭡니까? 불만을 서로 이야기할 정도로 국력이 좀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연나라와 뭡니까? 살짝 이제 설전을 벌일 정도로 국력이 강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이 두 나라가 붙습니다. 한판 붙어요. 그래서 BC 3세기에 빵 깝니다. 이런 빵 깐다고 표현 알아요? 한판 싸웁니다. 공격을 하는데 결과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데요. 패배합니다. 작살이 나고요. 그래서 말하는 팩트는요, 뭡니까? 중국의 연나라라는 그 강한 나라와 우리가 대판 싸울 정도로 국력이 올라왔다. 만약에 힘의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안 싸웠고 그냥 식민지라든가 이렇게 비빌대고 미안해요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력.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C 2세기부터 여러분들 별표를 칩니다. 시대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이때 누가 들어오냐면요, 네,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위만은요, 이 중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왔던 이제 사람인데요, 위만은 지난 교체기의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평화를 찾아 떠나온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아까 말했던 준왕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싸움 좀 하니까요. 저한테 일자리 하나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한테는 뭐 몇 명의 부하도 있었고, 무기가 있었어요. 이때 얘가 갖고 있었던 무기가 뭐냐면, 철입니다, 철. 그때 당시에 이제 고조선은 이제 청동기 국가였는데, 위만이라는 애가 철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준왕이 그걸 보더니 이제 야, 얘 뭐 괜찮은데 특별한 기술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를 줍니다. 일자리가 이제 변방을 지키는 이제 장수를 준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이 최첨단 이 무기 기술이 있는 애한테 이 일자리도 그냥 뭐 도서관 뭐 사서라든가 청소부라든가 이런 걸 준 게 아니라 하필이면 국토를 막는 그런 변방의 장수 역할을 준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 딴맘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만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위만 조선이 되는 거예요. BC 이제 2세기부터 위만 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철기 국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조선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매미 애벌레 같은 시기 때는 청동기 국가였다면, 짧게 한 100년 정도는 이제 철기 국가였고, 그 애벌레 같은 시기를 단군 조선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마지막 100년은 위만 조선이다 이야기를 하고, 이때 전성기를 부담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왜요? 철기 무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라가 엄청 강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친구들이 뭘 먹고 사냐면 중개무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개무역은요, 자, 중국이 여기 있죠. 근데 중국이 이제 한나라입니다. 여기가 이제 누가 있냐면 고조선이 있는데 여기 밑에 한반도 남부, 한반도의 남쪽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겠죠. 이 나라들과 여기 바다 건너서 일본 있죠. 일본 있는데 이 밑에 동네에 뭐가 많이 나냐면 철이 많이 나요. 철이. 네. 철광석이 많이 나서 이 철을 이 한나라에게 뭐 합니까? 이제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요새 같으면 뭐 배로 가거나 비행기로 가거나 하면 되는데요. 이게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이 바다에서 건너서 다른 나라로 갈 만큼의 이 조선 기술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걸어가는 길에 누가 있습니다? 단군 조선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우리 동네를 통과하려면은 뭘 해라? 이제 중개 수수료를 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철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한나라의 불만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 수수료를 이 고조선이 독점하는 바람에 이 한과 고조선의 관계가 나빠지고 그 결과 이 한나라와 이 고조선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8년에 왕검성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뭐 1년을 뭐 버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크게 의미 없어요. 나라 망했는데 1년 버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뭘 설치하게 되냐면 한나라에서 4개의 군을 설치합니다. 이제 한사군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뭐 고등학교 가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뭐 낙랑군, 뭐 임도 뭐 이런 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군이 낙랑군입니다. 이 낙랑군이 가장 이제 마지막까지 이 고조선의 옛 고조선 땅덩어리에 남아 있었고 이 고구려라는 나라와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됐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일화가 낭낭공주 호동명자 뭐 이거 들어봤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얼굴은 좀 치울게요. 자,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들을 바르게 골라보세요. 어, 명도전. 선생님, 명도전을 설명을 안 했는데, 그 청동기 때 설명을 잠깐 했지만, 이 명도전은 카레 모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중국과의 교역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중개무역 때 이 수수료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수수료를 뭘로 받았을까? 이 명도전으로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자, 고인돌은 계급을 알 수 있다. 반단 돌카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구멍이 쏭쏭 생겨져 있는 건데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이삭을 잘랐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당군왕검의 칭호에서 고조선이 뭐다? 이름이 두 개다라고 했죠. 제사장과 정치장이 있고 이거는 재정일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조선이 위만이 집권한 이후에 뭘 갖고 왔다 그랬죠? 그렇죠. 철기를 갖고 왔고 고조선은 사회 질서 유지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보통 질서 유지를 위하면 법을 만들잖아요. 고조선의 법은 팔조법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안 배웠는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다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센스로 맞추면 됩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더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큰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부족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부족도 우리 부족과 같이 통합을 하면서 큰 나라로 다스려 보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고조선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지요. 그래서 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조선은 청동기 플러스 철기 시대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방금 알려주신 네 가지 파트를 중심으로 잘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는 교과서에다가 잘 적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책 검사를 하게 되면 알겠죠? 평가에 반영을 한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고 주변 친구들한테 이 영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꼭 들으라고 전달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잉.